그럼 이번 4월 달이 그냥 바닥을 다지는 달이 될 것이다. 근데 그게 이제 평평하게 지난번 바닥 정도로 바닥을 다질 건지 한 번 더 갔다 올 건지는 이제 모르는 건데 예, 이란에 3월 달처럼 그러면 정말 끔찍한데. 그렇죠. 쇼크 수준이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어쨌건 그런 바닥 다지는 과정이 들쭉날쭉이 있을 거다. 여전히 남아 있다. 예, 근데 그걸 좀 잡아주면 좋았던 게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이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매크로 이슈를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이슈가 그냥 빵 치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57점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세인 것 같은데 네. 이유가 하여튼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거 다들 그 세론이 나오지 않겠냐 했을 때 실적 보면서 뭔 소리야 이제 다 틀렸어. 거기다 왜냐하면 그 2분기는 1분기보다 지금 디램 가격이 지금 30%가 올랐다면서요. 그러면 쉽게 우리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57조에서 30% 더 이게 증가된다라고도 단순히 네.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. 네. 근데 이제 그런 거죠. 우리가 절대적인 이익을 보고 갈 거냐, 아니면 분기 이익의 증감률, 이 모멘텀이 어떻게 꺾이는지 그 커브를 보고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 보면은 이게 분기 증감률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포인트부터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때부터 꺾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게 1분기에 거의 뭐 지금 전년 동기 대비 700% 이상 지금 1분기가 나온 거잖아요. 네. 예. 그렇다고 보면은 2분기도 뭐 600%에서 700%는 또 나올 거고. 그런데 문제는 이제 3분기부터죠. 3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400%대, 200%대로 급감은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뭐 400%라고 하면 야, 전년 대비 뭐 4배나 올랐는데 좋아졌는데 야, 이거 나 좋아할 수 있어.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야, 이거 꺾였잖아.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이제 그 피크 논란을 갖다가 불식시키려면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, 4분기 그러니까 앞으로 HBM이 이 구조화시킨 이익의 고도화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를 숫자로 보여주셔야 해요. 그러면은 그렇죠. 이제 시장이 안심하고 야, 이게 옛날 같이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피크아웃 이런 게 아니고 올라가서 상당 부분 평평한 이 고원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. 라는 느낌이 와야지 시장이 크게 요동을 안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야 이제 산 내려가는 것만 남았어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사람들은 피크 사이클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드 사이클 정도를 보고 간다고요. 그게 지금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것도 주가가 지난 분기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고 가이던스를 뭐 역대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 실적 나오고 바로 이틀 동안 10%가 빠졌고 네. 그 뒤로 물론 이제 터보컨트 이슈도 있고 겹쳐서 나왔습니다만 그 실적 발표 이후로 마이크론의 주가도 30%까지 빠졌다가 네. 다시 올라온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 사이클은 뉴노멀인데 이익 사이클은요. 근데 주가를 보는 그 외국인들의 시각이나 주가를 보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올드하다. 그렇죠. 이런 옛날 스타일로 지금 보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KB증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 한 327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내년도는 480조 넘게 나온다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. 예, 3분기부터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근데 내년까지. 절대치는 올라가는데 전년 동기 율. 대비 율 자체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제가 이제 큰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의 뭐 금년 수치를 갖다가 뭐 200조 넘게도 이제 진작부터 봤었고 네. 그다음에 뭐 300조 이상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6년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. 근데 26년은 뭐 그게 5배가 됐든 6배가 됐든 올라갈 수 있는데 27년이 문제인 거죠. 26년 대비. 26년 대비 그럼 27년 얼마나 올라가냐? 10% 중반대밖에 안 올라가는 네. 걸로 지금 잡아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26년에 달릴 때는 우와 이렇게 5배, 6배 이렇게 고개를 끌고 달리다가 27년 넘어가서 에게로 바뀌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게 예전에 엔비디아 상승 때처럼 지금 시점에서 PER이 40배야 50배야 그래도 내년 다음 분기 더 좋아지고 해서 낮춰질 네. 거야라는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또 논쟁이 있었잖아요. 네.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PER이 뭐 5배 6배
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익단이 자꾸 늘어나는데 자꾸 주가는 아래를 본다는 게 과연 되느냐 말이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.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쭉 떨어졌죠. 근데 그렇죠. 이익 상향 전망은 계속됐습니다. 이익 뭐 추정은 계속 올렸어요. 그러니까 주가도 떨어져, 이익은 올라가. 그러니까 PER이 더블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뭐 한 6.5배 정도까지 떨어졌고, 그걸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내년 거까지 보면, 내년 거는 지금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요 무려 3.5배밖에 안 됩니다. 야, 3.5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. 네. 지금. 우리도 지금 이제 이익 전망치를 올릴 거예요. 이번에 이제 실적 나왔으니까. 올리면 아마 3배 언저리 어디로 가 있습니다.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. 야, 이게 저퍼니까 싸잖아.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거고. 그렇죠. 한쪽에서는 야, 이익 전망치가 높아졌잖아. 기대치가 그 정도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3배로 가 있는 거지. 거꾸로 또 얘기한다고요. 네,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후자.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저퍼가 된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에 뭔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다. 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주가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. 네. 이런 옛날의 관을 가지고 지금 일단은 접근하고 있다.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피크아웃 논란이잖아요. 네. 지금은 좋은데 네. 다시 예전처럼 하이닉스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부도 나는 거 아니야 걱정할 정도로 마이너스가 심했었으니까. 예. 근데 저는 최근에 난 거 보니까 D램 가격을 갖다가 이제 야 지금 미리 협상해가지고 장기 공급 가격을 좀 네. 정해놓자. 되게 머리 잘 쓴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. 전략은.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거의 시각, 경험에서 나온 메모리 반도체주에 대한 이 시각, 네.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? 계속해서 이런 그 과거의 잣대로 볼 수밖에 없을까요?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엔비디아나 이런 밸류에이션들도 보면은 과거에 뭐 33배, 35배까지 갔던 이제 엔비디아 시절이 작년에 이제 있었는데요. 거기서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선행 PER 기준으로 거의 21배, 22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익 전망치가 낮아졌느냐, 가이던스가 낮아졌느냐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. 이익 전망치 엄청 올렸고요. 가이던스도 뭐 더블로 지난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주가는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쭉 내려가는 그런, 특히 선행 PER,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이런 국면에 가 있다. 그리고 지금 뭐 전쟁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그 성장주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금리입니다. 그렇죠.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뭐 쭉 내려오는 그런 미국의 AI 관련주,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은 뭐 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뭐 6.5배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내년 27년 회계연도, 거기는 이제 회계연도가 우리랑 좀 다르죠. 근데 27년 거로 보면 3.5배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들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다. 이런 거를 꼭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우리 증시도 뭐 6천이냐 7천이냐 8천이냐 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. 근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의 어떤 과거의 잣대로 주가 PER을 평가한다면 우리 요새 뭐 그 한국 증시가 좀 싸다, PBR로 봐서도 싸다, 이런 얘기들,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과연 상승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같이 연계해서 네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저는 뭐 지난번에 우리 6,300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갈 때 해외 IB들은 뭐 6,500, 7,000 받고 8,000 뭐 쭉쭉쭉쭉 나왔었잖아요. 예. 한편으로는 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의 특성이 고베타 나라, 고베타 시장인 거를 조금 간과하는 거 아니겠느냐,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말이죠. 우리 시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들이, 로컬 개인 투자자들이 보실 때는 그냥 뭐 시장이니까 1.0이죠, 베타가. 네. 그래서 이 빨간 이 바로 만든 게 1.0이고 밑에 G라고 한 게 성장률입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좀 잘 나가는 분위기를 이렇게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이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있구나. 그래서 한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잘 나가니까 그로스를 좀 높은 쪽으로 보고, 그리고 베타도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좀 좋게 보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.59로 보입니다만은 이전 고점은
1.71배였어요. 네. 이게 2월 26일자입니다. 얼마 안 됐습니다. 네. 2월 26일자로 1.71배였는데 지금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올라오고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1.7이라고 똑같이 봐야 되는 게 1.59입니다. 금리 네. 때문에 조만큼 더 떨어져 가 있는 거예요. 네. 네. 그런데 아까 베타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 시장 3월 3일 날, 4일 날 어땠습니까? 내려가는 거 보면 이게 무슨 뭐 시장 지수가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스몰캡 뭐 100억짜리 주식이 내려가는 건지 모를 그렇죠. 정도로. 뭐 7, 8%막 이랬으니까. 네,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그러잖아요.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 보는 EWY라는 ETF 있죠. 그거 베타 한번 지금 들어가서 보세요. 3이 넘습니다. 3. 거기 보면은 뭐 툭하면은 5% 올랐다가 툭하면 5% 빠졌다 이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이 고베타국인 거예요. 시장 자체가.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거나 뭐 이렇게 평균을 해보면 한 1.2에서 1.3 정도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. 네. 최근에 우리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시장이.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도 뭐 10% 올랐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이제 숫자를 넣어놓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좀 밑으로 내려가는 더 네. 할인을 하는 이런 느낌이 나와요. 근데 최근에 우리가 미국 이란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1.7%로 낮췄어요. 2% 초반에 있다가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장률 가정도 과거에 잘 나갔던 뭐 4.0 이 기준이 아니라 3.5나 3.0 여기 어딘가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면 네. 금리는 올라가고 성장률 전망은 내려가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믿고 싶은 그런 PBR 때가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낮춰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. 시장은 그걸 지금 조정해서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. 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? 저는 이제 일단 금리가 네.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. 금리가 방향을 틀면은 저 밸류에이션 지금 눌려 있던 게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란 전쟁이 다 지금 원흉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그것이 마무리되면 물가에 악영향을 안 끼치는 그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꿈틀대지 않겠느냐. 그전에는 아무래도 물가가 안 그래도 이제 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조금 뭐 길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된다. 이런 네. 생각입니다. 그렇다면 저 전쟁 이 이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그 반등은 아무래도 제한이 돼 있다. 네,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제 저는 그게 눌린다. 네, 4월 중순에는 이제 전쟁 이슈가 조금 이제 클리어하게 된다. 그렇지만은 물가 고유가 이슈는 조금 더 유지될 수가 있을 거다. 3개월이고 그렇죠. 6개월이고. 그러면 솔직히 뭐 금년에 뭐 좀 모멘텀이 외국인들이 화끈하게 돌아오는 모멘텀은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 거죠. 네.